안녕하세요. 묵동에 있는 상가 3층에 이어서 2층에 리모델링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과 약간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면은 그래서 분리해 갖고 2층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3층에는 들어가는 턱이 나였는데 여기 굉장히 높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요걸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바닥을 깨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바닥도 그렇고 좌측에 이제 그 변기하는 자리도 한 15전, 18전 정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층하고 틀리게 천장이 낮으면서 여기는 그 창문이 밑에 달려 있고 여기 뭐 파이프 같은 건 없고요. 여기도 이제 계량기가 이제 그 물 위로 올라가는 파이프 라인, 수도 라인이 잠글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럼 위에가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뭐 트러스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2층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함을 별도로 여기서 따갖고 만들어 드릴 겁니다. 3층에는 이 창문을 막았는데 여기는 낮아갖고 위에 환풍기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이보드를 대고 단열을 한 다음에 이 창문을 그대로 살려드릴 거예요. 예, 동영상에 봐도 이제 창문이 좀 낮죠. 들어가는 입구도 높아. 그래갖고 이제 앞에다가 계단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작업할 때 온도가 뭐 13도 마이너스 15도 내려가 갖고 작업할 수 있는 그 자재 중에 이제 그 세라펙스 본드를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벽면에 본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한성을 쓰지만은 그래도 워낙 춥기 때문에 밤에는 실내에 들여놓고 라디에이터를 켜가지고 좀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벽을 다 철거를 했고 바닥을 이제 까고 있고요. 여기 이제 천장까지도 다 드러냈어요. 높이가 낮아가지고 요새 이제 큐비클이라는 것이 더 간단하게 칸을 막는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냉가벽돌로 다 싸가지고 칸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벽도 두껍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턱을 없애면은 좋은데 이 해보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그 관로가 지나가서 일부러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하수 관로가 이렇게 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그 계획이 틀린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관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위를 단계를 높여 갖고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거를 못 하고 유사하게 그냥 타일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로 자체 변기 중심만 위치를 이동시키고 우측에도 이제 하수관이 청소 도구함 하수관 하나, 바닥에 물 내려가는 하수관 하나, 그 T로 따갖고 두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소변기 자리는 하수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적절해서 그 이렇게 물 앵글 밸브 위치만 위로 올리고 소변기 하수관 내려가는 하수구는 그대로 위치를 변동 없이 그냥 사용했고요. 여기도 이제 전기 온수기를 달기 위해서 파이프 라인이 우측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이제 변기 앉힐 자리에 앵글 밸브들을 달기 위해서 호스를 연결을 했고요. 이거 작업을 했던 판했던 부분은 요 좌측에 있는 변기에는 지금 150mm 편심을 썼고 우측에는 50mm 편심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좌측의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팠었어요. 깊이 팠었기 때문에 밑에다도 밑에가 이제 그 방수층이 이하가 깨졌을 수가 있으니까 고마스를 흥건히 했고 그다음에 몰탈로 방수액을 섞어서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표면에 고마스를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모서리 다 칠해주고 있어요. 청소 도구함 마대걸로 빨개 여기도 다 안팎으로 칠을 했고요. 출입구 뭐 이런 데도 이제 구석에는 아무래도 이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고마스로 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바깥으로 물이 안 가도록 문틀을 사용해서 턱을 줬어요. 그래야지 청소한다든가 할 때 이 복도로 물이 안 흘러내려가니까. 라디에이터를 밤에는 계속 여기도 켜놓고 낮에는 작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동시키고 이러면서 그 보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위에 스티로폴은 뭐냐면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턱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 이 건물을 지탱하는 요 밑에 부분에 일본 말로는 할이라고 하죠. 보, 뭐 대들보 역할을 하는 보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두껍고 보가 안 지나가는 데는 얇고 이래갖고 이제 단차를 줬는데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안에다가 스티로폴을 대고 이렇게 표면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요 우측에 보이듯이 이 보드를 아래 위에 평면으로 되게 다시 부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윗면은 이제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티로폴로 막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래 위는 여기도 이 보드가 다 붙은 다음에 타일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이 보드를 다 붙였죠. 이 보드 붙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폼본드라고 요것을 사용하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뭐 실내, 거실 이런 데는 폼본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규격이라든가 이게 일정하면서 특별하게 그 기다린다든가 재본다든가 이런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좁고 뭐 자르고 대보고 밑에 이제 그 수도 자리 근데 구멍 뚫고 이런 시간이 많아요. 다 뚫어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폼본드를 이렇게 붙이고 부착을 하다 보면은 신속하게 굳기 때문에 잘못하고 조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폼본드가 말라가지고 부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우레탄 폼 이거를 칠을 하고 쭉 뿌리고 그 다음에 부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급속으로 이렇게 붙는 이런 것을 군데군데 붙여가지고 그 급속으로 붙이게끔 먼저 하고 폼 본드가 나중에 이제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위 천장이 낮아갖고 전기선도 있고 매우 복잡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그 주름과는 온수기용, 온수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 보드를 붙인 데다가 이제 그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이 보드를 붙일 때에 순간적으로 이제 빨리 붙는 거를 했는데 글루건인데, 글루건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흰색으로 된, 재질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흰색으로 된 것은 부착은 가능하되 시간이 지나면 툭 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일반 글루건이. 근데 글루건 자체, 건 자체도 한 돈 10만 원 가고, 총알이라잖아요. 글루건 그 자체도 이렇게 노란색을 띠면서 좀 비싼 게 있어요. 그것은 붙는 것은 약간 지연이 되는데 일반 하얀 글루건보다 부착 강도가 몇십 배가 강하고 이게 지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툭 쳐도 잘 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무슨 뭐 빈 병을 밑에다가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갖고 벽면에다가 붙였다. 그럼 그 빈 병이 매달려도 안 떨어지는 이러한 그 글루건이 있어요. 조금 비싸요. 근데 요걸로 해갖고 이제 군데군데 묻혀갖고 2, 30초 비빈 다음에 눌러주게 되면은 그것이 맨 처음에 그 위시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폼본드 말고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우레탄 폼을 쓴다 그랬는데, 우레탄 폼이 이제 굳으면서 부착을 하게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위에하고 틀리게 여기 창문이 있고 바닥에 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건들이 파이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좀 틀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식으로 해서 바닥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우측에 있는 것은 히터라든가 요거 장착용, 저쪽에 있는 것은 전기 온수기용, 메인에서 직접 선을 따올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천장까지만 선을 연결해 주고요.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든가 그러면 이게 좀 전력이 일반적으로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에서 별도로 따와서 각각 장착을 할 겁니다. 네, 이제 바깥에 출입문도 ABS 도어로 완료한 상태인데, 턱에 이 출입문 밑에 계단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계단을 밟고 여기를 올라가도록. 여기가 지금 한 35cm 바닥에서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딛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계단을 만들어 드렸고 그 위에 화장실 바닥 위에다가 요 출입문을 얹었어요. 물이 안 내려오게 턱이 되도록. 이렇게 그 창문에 살리고 안에까지 타일 작업을 했습니다. 계량기를 달아드렸고, 이 보드를 비춘다면 이제 맨 위에도 벽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밀실하게 우레탄 폼을 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냉기가 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보드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글루건하고 우레탄 폼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혹시나 해서 하는데 부착할 때 흔들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착이 약간 덜 될 수 있는데, 맨 위에 이렇게 쏴주게 되면은 이 자체가 굳으면서 이 보드를 고정하는 역할도 됩니다. 돔 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부착을 지금 어느 정도 다 돼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큐비클을 달기 위해서 바닥에 이제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큐비클까지 이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면대가 들어가는 통로가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을 썼습니다. 위에 이제 일자 선반 달고 거울, 뭐 수건거리 이런 게 있고요. 전기 온수기가 장착이 됐고, 우측에 이제 아까 계량기 하물은 이제 변했는데 밸브라든가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놨던 건데, 요거 이제 그 전기 집에 가서 이제 판넬을 사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어떤 뭐가 있어갖고 이렇게 카바를 하고 열어야 될 사항 같으면은 카바가 사이즈가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해요. 그래서 요걸로 하나 달아드리면은 깔끔하게 안에 문을 열고 닫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계단을 출입문 바깥으로 냉가벽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출입구에 한번 밟고 올라가게 계단을 만들어 드렸고, 요 작업은 타일 작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울까봐. 요 밑에 이제 그 데코 타일로 할 때 같이 복도를 하면서 계단 하면서 같이 데코 타일로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예, 완성된 모습의 이제 그 동영상입니다. 바깥에 이제 그 몰딩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드렸습니다. 양변기 모습. 자, 묵동의 먹골역 인근에 국민은행 옆에 있는 상가 2개 층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